있었습니다. 첫 동남아 순방이었고 또 미국, 중국, 일본 정상과의 만남의 모습까지 다 이어졌었는데요. 워낙 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고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전 점수로 매기기 좀 그렇고요. 네. 이제 가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보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커졌다. 그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고요. 미일의 이익에 복무했고 한국은 없었다. 이렇게 좀 총평하고 싶습니다. 네,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화의 첫 물꼬를 텄다는 전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입장이 바뀌었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바꿔보세요.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셨어 봐요. 이거 굉장히 권고했을 거예요. 외교 문제는 좀, 알겠습니다.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좋겠어요. 것처럼 네. 그러면 그 정상회담 한국어가 성과라고 하면 그거는 성과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정상회담 한 개 성과라고 하는 거는 성과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성과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또 일본 간의 강제징용 문제, 위안부 문제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뉴욕 순방에서 한 거에서 한치도 더 나간 게 없고 그대로 그냥 앞으로도 협의하겠다 정도에서 그쳤거든요. 그러니까 한미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건 맞는 거고요. 그다음에 중국의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미일 간에 공동 선언을 했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서 공동 대응하겠다. 이건 뭐 그전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선언한 것이고요. 거기에서 미국의 중국 봉쇄와 견제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있습니다. 그 전략을 삼국에서 공유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똑같은 명칭도 똑같아요.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봉쇄하는 그 미국의 정책에 그대로 호응을 했고요. 그리고 그 남중국해 문제, 거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단히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?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그냥 미국 편을 들어버렸어요.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과거에 우리 사드 배치처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등의 그런 후속 조치들이 저는 그런 우려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리스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. 과거에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이라 해서 두 가지 측면을 나눠서 외교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안보 면에서는 그 한미 간의 국가 간 동맹을 바탕으로 했고 그다음에 경제에서는 등거래 외교라 해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국익을 우선하는 실리 외교를 취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신남방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냥 중국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 미국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기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.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에서는 우리 그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제 야기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한중 정상회담도 이제 처음에 열릴지 말지 몰랐는데 열려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 중국에 잘 설명을 해서 중국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회담 내용을 보니까 그 북한에 대한 핵 그 도발이나 이런 것들에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는데 오히려 중국의 입장은 그 북한의 입장에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뭐 생각해 보겠다 정도로 반응이 왔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상이 좀 되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만 남겼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